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회로론의 19번째 영상으로 연산 증폭기, OPMF에 대한 설명입니다. 연산 증폭기 중에서도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의 동작 원리를 알아보고 반전 증폭기를 예제로 살펴봄으로써 문제풀이 방식까지 알아볼게요. 일단 연산 증폭기는 영어로 Operational Amplifier라고 해서 앞글자 OP, AMP를 따서 약어로 OPAmp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그러한 OPAmp는 우리가 이제껏 봐왔던 이런 저항과 같은 수동적인 소장와는 다릅니다. 기호로는 저항은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근데 연산세포기 같은 경우는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생긴 것부터가 방금 본 것과는 좀 다르죠. 분명 다르기 때문에 이미 표기부터 뚜렷한 차이를 보실 수 있는데 일단 눈에 띄는 점은 이 입력 단자가 두 개라는 거예요. 인풋이 두 개죠. 입력이 두 단자로 들어오게 되면 출력 단자로 아웃풋이 나가기 때문에 화살표가 출력 쪽을 향하고 있죠. 물론 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만 그리지는 않고 위아래 선을 이렇게 추가로 더 그어서 V소스라고 부를 만한 어떤 소스가 된 전압을 인가할 수 있는 것을 표현해 주기도 하는데 회로 문제를 풀어내거나 풀이하거나 해석할 때는 이걸 일일이 그리진 않고 간단하게 이렇게만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종종 하곤 합니다. 학부형 교재에서 보통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입력과 출력, 인풋과 아웃풋. 입력 단자의 두 부분 중에서 특히나 이 마이너스 부분, 이 부분은 반전 입력입니다. 인버팅 인풋이고 반대로 이 플러스 부분은 비반전 입력이라고 부르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회로를 문제에서 이러한 기호를 마주칠 때, 아, 이건 연산세폭기를 표현하는 거구나 하는 부분, 그리고 뭐 입력 단자가 두 개구나, 그리고 용어 등등을 알게 됐어요. 사실 지금 본 삼각형 기호의 이 연산 증폭기는 그 자체로 기본적인 소자가 아니라 내부가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걸 잘 보기 위해 기호를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해볼게요. 그리고 회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부 회로를. 이는 그 연산지폭기의 등가 회로라는 거예요. 앞서서 우리가 태분한 등가 회로, 뭐 노튼 등가 회로 등을 봤었듯이 아무리 복잡한 회로더라도 하나의 등가 회로로 간단히 나타낼 수가 있었잖아요. 그거라는 의미의 등가 회로예요. 그냥 그림을 편리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 왼쪽 단자의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로 잡아볼게요. 자, 이때 이 두 단자, 위와 아래의 전압 차를 VI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저항을 RI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종속 전화번이 있죠. 자, 종속 전화번은, 특히 종속 전원은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표시를 했고, 이런 다이아몬드 표시의 종속 전화번은 회로 내에 어떤 변수의 종속적인 값을 가지는 전원이었죠. 제가 이전에 아마 설명드렸던 것 같긴 한데, 까먹으셨거나 모르셔도 아마 지금 설명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 왼쪽에 VI라는 전압이 있죠. 네, 두 단자의 입력 단자의 두 전압의 차가 VI였는데 그 VI에 종속적으로 의존해서 저 종속 전압원의 전압 값이 결정돼서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왼쪽에 VI 값을 대응해서 나타나지는 값이 AVI인데 바로 그 VIA라는 값을 곱해준 만큼의 전압이 된 거니까 이 A를 전압 이득, 게인이라고 불러요. 어떤 이유로 이 등가 회로로 보기에는 좀 간단해 보이지만 원래 회로로 봤을 때 어떤 이유로 증폭이 된 거죠. A라는 개인만큼. 그 오른쪽의 저항도 이제 표시를 해보면 이걸 RO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이 부분을 출력 전압을 VO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러한 회로는 일반적인 연산증폭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상적인 연산증폭기를 우리가 오늘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학부 교재에서는 학부 과정에서는 이 이상적인 걸 가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쉬워요. 우리 확실히만 공부를 한다면. 그래서 이제 이상적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 뭐 실제로 존재할 수가 없어도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우리의 목적에 맞고 특성이 원하는 목표 값으로 정의되어 있는 그런 말 그대로 아이디어란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럼 이 이상적 연산제폭기라는 게 그래서 그게 이상적이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이상적인 연산체폭기라고 하면은 규칙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전압이득 A가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저항 RI가 무한하다. 세 번째로는 RO가 0이다라는 겁니다. 네, 보통 회로 이론 교재에서 보통의 이런 규칙들을 설명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본 거는 보통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재에서는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몇몇 분들께서 익숙한 조건은 아마 이 아래 녹색 박스 안에 있는 식이 될 거예요. 제가 미리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결국 이 세 가지 조건을 통해서 추가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규칙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교재에 설명을 하곤 하는데 원래는 이 위에 세 가지가 먼저인 게 맞아요. 아마 질문을 줄 수 있어요. 그럼 이 세 가지 가정은 왜 필요한 거냐? 이상적이라며 하면서 무한대 무한대 0인데 이게 왜 필요한 가정인 거냐? 좋은 질문이시고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은 댓글로 고정 댓글로 카페 게시글 링크를 달아서 제가 그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을게요. 다만 1번은 제가 그닥 몰라요. 이 전화비득이 무한한 이유는 제 주전공도 아니면서 주된 전공이 아니면서 함부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 하지만 2번과 3번은 너무 간단하면서도 잘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게시글로 설명을 덧붙일게요. 그중에 1번의 가정은 사실상 이 가정을 받아들일 있을 수 있다면 VI가 0이라는 말과 같아요. VI는 이거죠. 네, 이게 0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게 A가 무한이라면 VI가 0이라는 말이랑 동치예요. 자, 왜 그러느냐? 만약에 이 전압이득이 무한해야 되는 게 이상적인 연산체 뽑기의 규칙인데 VI가 뭐 예를 들면 1V다. 유한한 값이죠. 1V라고 하면은 이게 무한이니까 말 그대로 무한으로 발산하잖아요. 이 값이. 근데 이 조건도 필요한 조건임을 제가 게시글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럼 RO가 0이라면 이 고스란히 이 여기 달려있는 저항체에 무한의 전압값이 전달될 거고 그거는 실질적인 사용을 할 수 없다는 말이 되겠죠. 생각을 해보시면 무한으로 발산한 전압값을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존재한다 해도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VI는 사실 0이라는 말이랑 동치예요. 그 말은 두 입력 단자 사이에는 전이차가 없다는 말이 되겠죠. 자, VI가 0이라는 거는 이 단자와 이 단자에 전이차가 없기 때문에 VI가 0이라는 말이랑 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많이 했지만 전압차가 중요한 거지 어떤 그 지점에서의 전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가정인 2번은 여기 보시다시피 RI가 무한하다. 이거는 두 입력 단자 중에 어느 단자에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말이랑 같은 거예요. 뭐 그도 그럴 것이 RI가 무한하잖아요. RI가 무한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 전류가 흐를까요? 안 흐르죠. 뭐 지금 띄워드린 배너에서 했던 오의 법칙을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 공식을 보시면은 당연히 이해가 되실 건데 아니면 직관적으로도 저항이라는 게 전류의 흐름에 저항하는 정도인데 그게 무한히 크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가 없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이 파란색 박스의 조건 세 가지가 원래 먼저였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게시글로 왜 필요한 가정인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상적이라면 이렇게 돼야 된다. 그거를 2번, 3번을 설명을 드렸고 그런 걸로 바탕으로 해서 이 녹색 박스의 조건이 네, 당연히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방식에 의해서. 자, 그래서 결국 기억하셔야 될 건 무엇이냐? 우리가 문제풀이를 하거나 해석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 결론이. 그래서 두 가지가 바로 첫 번째는 두 입력 단자 사이에는 전이차가 없다. 그게 바로 VI가 0이었다는 거고 전이차가 없다는. 쉽게 말해서 어떤 입력 단자가 있으면 다른 한쪽이 그 전이를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전이차가 없는 거죠. 두 입력 단자 중에 어느 단자에도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죠? 앞서 봤듯이. 물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입력 단자 중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지 출력 단자는 전류가 흐를 수 있죠. 앞에서 봤듯이 입력 단자 쪽에서 RI가 무한이기 때문에 입력 단자엔 전류가 흐르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출력 단자와는 무관해요. 상관이 없어요. 이러한 부분만 잘 기억하고 이해를 해두신다면은 학부 과정에서 보통 이런 이상적인 연산세포기를 다루기 때문에 두 가지 규칙을 이용해서 회로 이론 문제를 푸는 연습만이 남은 거죠. 그 대표적인 예제로 안전침폭기, 인버팅 앰플리파이어에 대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일단 그림을 제가 한번 간단히 그려본 건데
이 그림과 같이 구성된 게 반전체폭기라고 부르는 회로의 구성이에요. 맨 왼쪽에 V인이 있고 저항 R1, RF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를 해서 Vout이 있어요. 이런 경우 보통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Vout과 Vin의 관계, 그러니까 입력 전압 Vin과 출력 전압 Vout의 관계를 어떤 하나의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걸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해석적으로 그 Vout을 Vin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고 저항과의 관계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겠느냐? 그게 목적입니다. 자, 풀기 위해서 일단 주어진 거는 V인과 R1, RF, Vout인 거를 파악을 했는데 풀려면은 일단 이 전류를 보통 I1으로 두고 이 전류를 I2라고 더 볼게요. 전류가 주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 주어진 파라미터는 V인, R1, RF, Vout인데 하지만 전류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냥 우리가 문제풀이 하듯이 I1, I2라고 적어보는 거예요. 이때 KCL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 노드에 대해서 뭐 지금의 배너 띄워드린 거에서 물론 재생 목록 3편이지만 그 KCL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 전류 흘러 들어오는 거, 이 전류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 마디를 기준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은 합이 같아야 된다는 게 KCL이었죠. 키르호프 전류 법칙이요. 그럼 질문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KCL이라는 게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이 같다는 건데 우선은 들어오는 게 한쪽이고 다른 한쪽은 두 개로 나가는데 그럼 이 전류는 여기서 나가는 이 전류는 고려해주지 않느냐? 자, 여기서 우리 규칙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규칙은 전이차가 없다. 두 번째는 뭐였죠? 그렇죠. 두 입력 단자 중에 어느 단자에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이쪽에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요. 입력 단자니까. 입력 단자 중에 어느 쪽에도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 I1은 I2랑 같은 거지 이건 없어요. I3라는 거 없죠. I1이 I2랑 같다. 그게 바로 KCL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1과 I2를 R1과 RF, V1과 Vout에 대한 관계를 적절히 표현을 해주면 I1 equal I2 같다고 두면 풀어낼 수가 있을 거라는 게 직감적으로도 아마 오실 거예요, 감이. 제가 풀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푸느냐? 바로 지금 띄워드린 배너에서의 마디 해석법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단 여기 아래에 선 3개 그어져 있는 거 아마 아실 수도 있지만 이건 접지되어 있다는, 그라운드 되었다는 표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여기 전압값을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으로 한다는 게 여기 전체적인 회로 내에서 이 전압값이 이 0인 곳이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방향으로 한번 가보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전류의 흐름을 볼게요. 자, 흘러 들어가고 시작을 해서 어떤 전류가 발생을 할 때 여기 아론 쪽으로 전류가 지나가면서 ohm의 법칙에 의해서 전압이 발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 전압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게 바로 마디 해석법에서 사용한 방식이고 그 영상을 꼭 참고해 주셨다면 바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죠. 여기 흐른 전류를. 이게 I1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영상에서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기초적으로 시작점의 전압과 끝점에서 전압을 빼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작점의 V인, 전류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렸기 때문에 시작점이 여기죠. 끝점은 여기고요. 근데 시작점 위치에 V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여기 들어가는 거고 끝점은 0으로 보는 거죠. 자, 여기 질문 주실 수도 있어요. 왜 0이냐? 아니, 마디 전압이 존재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부 과정에서는 이상적인 연산세포기를 다루기 때문에 규칙 두 개 중에 하나 쓸 수 있죠. 아까는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인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걸 썼지만 그래서 I1이 I2랑 같다고 뒀지만 지금은 두 입력 단자 중에 전이차가 없다. 하나가 전이차가 있으면 그걸 따라간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가 바로 이걸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전이차가 없죠. 그러니까 전이차가 없고 이 플러스 쪽에는 그라운드 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압이 0인 걸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여기도 전압이 상대적으로 0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디 전압이 없죠. 0인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디 전압은 없으니까 0으로 볼 수 있고 그걸 빼주면 어차피 R1분의 V인이랑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가? I1이. 그래서 마디 해석법을 아신다면 이 시점에서 이미 여기까지 해서 이상적인 연산세법기의 규칙을 다 쓴 거죠. 이제 I2를 구해볼게요.
자, 이렇게 지나다가, 여기 이렇게 지나다가 RF를 지나게 되겠죠. 그 종착지에는 Vout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일단 마디 전압이 0인, 여기 0인 거고, 끝점은 Vout이죠. 그래서 마디 해석법에 따라서 RF로 나눠주고, 뭐를? 0에서 시작점에서 끝점 Vout을 빼준 거로 나눠주면, I1이 I2랑 같다. 이게 I2죠. 동그라미 치고 있는 게. 그래서 I1이 I2랑 같다. 이 조건을 이용해서 사실상 KCL을 풀어준 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결과를 정리해주기만 하면 문제풀이 과정이 끝이 납니다. 제가 오른쪽 위에 여기 적어 놓을게요. 여기 이렇게. 왜냐면 0은 어차피 0이니까 뭐 정리해주고 나면, 지워주고 나면 이렇게 되겠죠? Vout 분모에 있는 마이너스 RF. 자, 이거를 여기로 넘겨줄게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 출력 전압에 대한 식을 알게 된 거예요. 입력 전압에 대한 출력 전압의 관계식을 우리가 해석적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무리를 정리해보면 우리가 꼭 규칙을 두 가지를 알아야 될 거는 뭐 반전세폭기 예제로 살펴봤지만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규칙 두 가지 중 하나는 두 입력 단자 중에 어느 단자의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였고 나머지 하나는 두 입력 단자 사이에는 전이차가 없다. 전이차가 없는 이유는 뭐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말 자체가 하나의 전압을 따라간다. 두 입력 단자 중에 하나라도 전압을 있으면 그 전압을 나머지 하나가 따라가게 돼서 전이차가 0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이번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하고서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